대학교 시절 나는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 댁은 작고 오래된 한옥이었고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은 웬만한 지도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곳이란을 고유했고 밤이 되면 더더욱 어둡고 적막했다. 손자녀 중 유일하게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나는 이번 방학 동안 마을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느낌이었고 속삭임이 뒤따랐지만 난 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뒤 나는 집 뒤편에 있는 밭에서 산책을 하다가 산속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무들이 빽빽한 숲 한쪽에 오래된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폐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았고 벽은 금이 가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폐가의 입구로 다가갔다. 문은 덜컹거렸지만 열 수 있었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짙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폐가 안에는 오래된 나무 가구들이 잔뜩 있었고 뭔가 신경 쓰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낮고 일정한 속삭임 소리 같았다. 갑자기 한기 같은 것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갔고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몇 분간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그 폐가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를 말없이 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단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한단다.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것은 과거 그 집주인의 영혼이 쉬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문득 잠에서 깨게 되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다. 그것은 낮에 폐가에서 들렸던 바로 그 속삭임이었다.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어 보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창문 밖을 흘기보니 반투명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였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두려움에 숨을 죽인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창문 앞에 멈춰 서더니 이내 사라졌다. 이후 소리도 잦아들어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일어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이후로 폐가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그 그림자가 내 꿈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 댁에 방문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 폐가 가까이에 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농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집은 달빛 저택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우리는 용기 내어 그 집을 만나보기로 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저택은 정말로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깊게 새긴 채 퇴락했고 창문은 깨져 있어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이 스산한 기운을 자아냈다. 우리 4명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예상보다 더 불길했다. 바닥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였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귀신 같은 것을 목격할까 두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했다.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우리는 앞사람의 발소리를 유일한 안전줄로 삼으며 발을 옮겼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문이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차례로 문을 열어봤다. 방 중 하나는 특히나 시원한 냉기를 내뿜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찰나 한 친구가 바닥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얼굴이 전부 긁혀 있었다. 우리 모두 섬뜩함을 느꼈고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나갈 때쯤 알 수 없는 발소리가 2층 복도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너무 명확해서 바람이나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발소리였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고 현관을 향해 달렸다. 갑자기 무겁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면서 섬뜩한 한기가 우리를 감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게도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방법인 창문이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집을 벗어나 차로 돌아가면서도 우리 모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달빛 저택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듯 그렇게 우리를 쫓아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후로 오랫동안 헛간이나 폐가를 탐험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꿈속에서 그 저택을 방문하곤 한다. 그때마다 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와 시원한 방 그리고 그 사진이 떠오른다. 달빛 저택은 단순한 흉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 밤의 끈적한 더위를 피해 준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외가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외가집은 깊숙한 산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밤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어둠이 가득했다. 친구들은 각자 차를 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외가집에 방문하곤 했지만 이번엔 다 같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외갓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외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외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옛날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들은 저녁 내내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겼을 즈음 한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시 괴담 이야기를 꺼냈다. 알잖아, 올 지하철 괴담 말이야. 지하철 마지막 열차에 타면 한 정거장 더 간다잖아. 근데 거기에 내리면 안 된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다른 여러 공포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께서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입을 여셨다. 옛날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단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하게 들렸다. 모두 그녀의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산 너머 저편에 예전 한 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폐허가 된 곳이지. 어느 날 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마을이라 불렀단다. 한 친구가 겁도 없이 묻는다. 그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 하지만 지나던 나그네들이 그 마을을 지나쳤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하나같이 이상했거든. 어느 깊은 밤 길을 잃고 그 마을을 지나쳤다는 나그네가 말하길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집들 안에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었지만 막상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에 모두가 긴장감을 느꼈다. 어둠이 깊어지자 외할머니는 그만 자러 가라고 하셨지만 친구들은 외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 했다. 그 밤에는 특별히 예정된 다른 일정도 없는 터라 친구들은 괴담을 더 들려달라고 졸랐다.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귀신 마을에 들어간 동물들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 또 비 오는 날 밤이면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곤 했지. 그러나 외할머니의 마무리 이야기는 듣는 이를 안심시키는 쪽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신을 놓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결국엔 길을 잃고 만다는 거야. 밤이 깊어감에 따라 친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은 웃으며 겁주게일 뿐이라 했지만 다른 이들은 괜히 이번 여행이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결국 시간이 늦어지자 친구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어젯밤의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의 진실은 듣는 이마저 모르게 그들 주위에 오랫동안 흐르는 법이다. 그 후로도 그 외갓집에 간 친구들 중 일부는 여름밤마다 어딘가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이 귀신 마을의 전설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공포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 썰을 통해 오싹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경험담을 주고받곤 합니다. 여기서는 더욱 길고 세세한 공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에 의해 재구성된 경험담으로 그가 느꼈던 그 생생한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대학생이 된 민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의 방이 부족해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려 거주하게 되었죠. 그 집은 이미 몇 년째 비어있던 곳이었지만 방세가 저렴해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작은 산과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 산책을 나가기도 좋았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주변은 깊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구지? 민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며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지만 잠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소리는 매일 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크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다음 날 민수는 친구들을 불러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그와 함께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수와 친구들은 긴장 속에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고 끈질기게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나가서 확인해보자.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손전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찬 공기가 그들을 반겼고 그들 앞에는 어두운 나무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낙고기 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동물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두려움에 떨며 어쩌면 여기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자 그들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 판자들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바로 그 오두막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서로 눈짓하며 오두막에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통해 안을 비춰보니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 중심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가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낯선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너희의 이름도 여기에 남을 것이다. 공포에 질린 민수와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 집을 떠났고 소문으로 그 집이 다시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밤의 공포는 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꿈속에서조차 그 오두막에서 들려오던 소리를 다시 듣곤 한다고 합니다. 민수에게 그것은 단순한 한밤의 사건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